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게 넘어가 라는 말을 하는데, 법에도 정말 뭐 좋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좋게 둥글게 아이 우리 잘 얘기로 해결해보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가 제일 좋을 때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몇 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오늘 바로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그렇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게 그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라면요. 내가 지금 피해를 입은 게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이렇게 일상 들어보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는 원치 않음에도 합의해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진짜. 자, 법 읽어드립니다. 이 시간에 소개할 사연도 이 반의사 불벌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아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조심했어도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당신 때문에 지금 내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제가 모든 보상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처벌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정말 용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합의는 해줄게요. 우리 남편 어째? 정말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는 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서 피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라고 들었는데 누가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서를 냈나요? 네, 재판장님, 현재 피해자의 아내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아내가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 불원서를 냈습니다. 아내가 대신했다. 이 처벌 불원서는 인정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왜요? 왜? 그럼 누구한테 합의를 받고 처벌 불원서를 받아야 되나요? 이런 게 어디 있어? 변호사님, 우리 항소합시다. 자, 이거 좀 복잡한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도. 네, 이 사건은 2018년 11월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해자 A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한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근데 이 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이 머리가 다쳤습니다. 뇌가 손상이 됐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A씨는 아내분을 찾아갔게 됐고, 당시 아내는 식물인간이 된 남편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아내와 이 가해자 A씨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인이 된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아내의 이름으로 내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는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처벌까지 가진 않잖아요. 보통의 교통사고라고 우리 MC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뭐 중앙선을 침범했다거나 아니면 속도 위반을 했다거나 그런 걸 제외하고 어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합의가 있으면 처벌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반의사 불벌죄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는 사실 지금 식물인간이 된 남편인데 아내가 낸 처벌 불원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 거죠. 그러네요. 재판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1,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 가해자 A씨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합의를 했더라도, 그래서 처벌 불원서를 법정에 냈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이 된 이 사람의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혹은 그걸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역할을 인정받지 못한 거다. 그렇죠. 정확하게 좀 그 대법원의 판단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려 보자면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내가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내 의사가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는 표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 두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년 후견인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 무능력자,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는
지금 식물인간이 남편을 대신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성년 후견인이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처벌을 희망했는데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 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 대리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거죠.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런 양형 요소로 참작하는 것까지는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어쨌든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라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는 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좀 제시가 될 수 있는데요. 반의사 불벌죄라면 사실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좀 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오히려 합의를 종용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잘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면은 다들 그렇게 합의를 하려고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왜 우리 유명 연예인들한테 악플 사건 이런 거에서 네.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소속사에서 나와서 합의는 없다. 네. 그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런 맥락에 있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허용되는 그 경우에 언제까지 피해자와 좀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시한도 정해져 있나요? 이 형사소송법을 보게 되면은요, 232조 제1항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어떤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받아야만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왜 1심으로 제한을 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헌재에서 판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항소심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1심 말고 2심 단계에 있는 자에게도 이런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법 시스템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합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헌법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법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통상 1심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모델이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또 궁금증이 드는 건 합의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 그럼 합의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네. 이제 번복할 수는 없는데 반대로 처벌의 의사표시는 이제 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때는 반의사 불벌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했다가 네. 아니야, 암만 생각해도 괘씸해. 다시 처벌해 주세요는 안 되고. 그렇죠. 이거 한 번 말할 때 굉장히 신중히 그래야 얘기를 좀 되겠네요. 해야겠네요. 진짜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또 이제 친고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친고죄도 이 피해자랑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효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다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반의사 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요. 제3자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른 수사를 하다가 밝혀져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사는 개시될 수 있지만 내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친고죄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피해자 스스로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나서서 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처벌해 주세요라고 해야지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게 친고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참 이게 생각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싶다가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스토킹과 관련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 때문에
합의 종용을 하려고 하는 가해자로 인한 2차 가해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7월 10일에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폐지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요, 또 내가 이렇게 가까웠던 사이 내지는 이렇게 친밀한 사이를 감옥에 가게 하는 게 너무 이상한가? 너무 내가 나쁜 건가? 이렇게 오히려 피해자가 자책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생각을 해보자면 뭔가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했는데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환자가 의료진을 폭행했다. 근데 의료진 입장,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어쨌든 의료진 입장에서 내 환자를 이거 처벌해달라고 진짜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폭행을 당했는데 또 가만히 있기도 있기도 그렇죠.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래는 좀 경미한 범죄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 좀 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였는데 이 화해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에 대폭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뭐 시대에 따라서 법이 변한다고 그때는 정말 필요했던 법이지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변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법 중에서도 알찬 정보만 모아서 소개하는 우리들의 법.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요.